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즐거운 저희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의 별명을 맞춰보세요. 보라돌이, 뚜리, 나나, 뽀, 텔레토비, 텔레토비, 아이 좋아. 제 나이에 적당히 배가 나와야 위험도 있어 보이죠. 듬직하잖아요. 남은 음식 아깝잖아요. 저라도 먹어야죠. 먹고 돌아서 배고파요. 일하면 커서 빼면 되죠? 어때요? 저도 씩씩하죠? 우린 건강하고 즐거운 가족입니다. 텔레토비 가족은 과연 건강 가족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비만 탈출 작전을 도와드릴 건강도우미 김미영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는데요. 비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들 알고 계신지 함께 알아볼까요? 비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일단 자기 본인은 괜찮을 것 같은데 사회가 그런 날씬함을 요구하다 보니까 스스로 좀 사회의 그 풍토 때문에 만족을 못해서 괴로울 것 같거든요. 사실 보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별로 심각한 건 아니잖아요. 보기 민망하잖아요. 보기 너무 안 좋아. 비만이 그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계세요? 건강이 가장 문제겠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좀 안 좋고. 허벅지, 배, 팔뚝. 그냥 많이 피곤함을 많이 느껴요. 저녁에 잘 때. 비만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창피하잖아. 보기 안 좋잖아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짜증나요. 아마 비만만큼 잘 알려진 것 같으면서도 잘못 대처하고 있는 문제도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은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질병입니다. 비만은 몸의 기동성을 제한하고 피로를 증가시키고 또 신체의 전체적 효율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현대 주요 사망 원인인 성인병 등을 발생시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는요, 1996년에 비만을 공식적으로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비만으로 의해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질병은 최고의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각종 심혈관 질환, 당뇨를 비롯한 내분비 질환, 불임, 임신 중독 등 부인과 질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암, 그리고 호흡기 질환, 수면 무호흡에 의한 돌연사, 무거운 체중으로 인한 관절염 등 비만은 신체 모든 부위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주요 질병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비만을 평가하는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일 때 비만할수록 사망률도 높게 비례하는데 정상 체중에 비해 25% 이상 초과자는 1.7배, 40% 이상 초과자는 2.2배나 사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특히 비만과 성인병 발생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만은 많은 질병을 유발하고 높은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흔하고도 중요한 질병입니다. 비만을 치료하고 예방해서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의학적으로 비만이란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체중 중에서 체지방이 차지하는 율이 일정 비율을 넘을 때 저희가 비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제 체지방을 구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간단하게 임상적으로 구할 수 있는 건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해서 신체 질량 지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신체 질량 지수라는 것은 표준 체중이라는 개념에서 나왔는데요. 표준 체중이라는 건 어느 일정 범위 안에 체중 범위 안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체중 범위를 얘기합니다. 이 신체 표준 체중을 구하는 것을 바디 매스 인덱스를 통해서 구하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 신체 질량 지수는 키를 미터 제곱으로 해서 분모로 두고요. 체중을 킬로그램으로 해서 분자로 둘 경우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170cm이고 체중이 65kg인 남자인 경우 키 1.7의 제곱 2.89로 체중 65를 나누면 체질량 지수는 약 22.5%가 됩니다. 그럼 이 지수는 과연 어느 정도의 체중일까요? 비만 판정표는 남녀의 성별에 따라 구분되는데 대체로 남자는 26% 이상, 여자는 24%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예시한 남자 22.5%는 정상 체중이겠죠. 즉, 체질량 지수를 계산한 뒤 비만 판정표를 통해서 자신의 체중 정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체질량 지수가 24%를 넘으면 고혈압과 당뇨의 위험도가 증가하기 시작하므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체중인지 확인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한편 소아나 청소년의 경우는 한창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에서 비만을 측정하는 것과는 다른 법을 사용을 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걸로는 대한소아과 학회에서 만든 이제 소아 청소년 성장 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곡선에서 80% 이하는 저체중, 120% 이상은 비만으로 여기죠. 그 이외에 롤러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지수는 아까 그 신체 질량 지수와 마찬가지로 키를 센티미터로 해서 3승을 한 거 분모로 두고요. 그 다음에 체중을 킬로그램으로 해서 분자를 둬가지고 그 값을 구해서 거기서 10의 7승을 또 곱해가지고 하는 좀 복잡한 겁니다. 저희가 임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비만의 정도를 측정하는 건 다른 여러 가지 수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흔히 사용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허리 둘레를 사용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값인데 남성의 경우에는 90cm 이상인 경우, 여성인 경우에 80cm 이상인 경우에 비만이 있다고 얘기하고 비만으로 인한 문제들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사용하는 게 허리 둘레와 엉덩이 둘레의 비율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는 남성의 경우에는 0.9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0.85 이상인 경우에 비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이제 수치가 이상인 경우에는 비만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들, 고혈압, 당뇨병 이런 문제들에 동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너도? 당신도? 너도? 그러니까 우리 가족 모두 비만이라 이거야? 네, 하지만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무리한 방법으로 감량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 표준 체중을 벗어난 비만이나 지나친 다이어트로 인한 저체중 모두가 건강에 해롭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체중 조절은 아주 힘들지 않게 일상생활의 결과로 유지되는 체중을 말합니다. 체중은 생활의 결과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생활 습관과 그리고 비만의 유형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먼저 남성 비만은 그 가장 큰 원인으로 과도한 스트레스와 잦은 술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40대 남성 사망률이 세계 1위라는 안타까운 사실은 남성들이 사회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잦은 술자리로 과다 섭취하게 되는 술은 영양가는 별로 없고 칼로리만 높은 음식입니다. 알코올은 지방 1g이 발생시키는 칼로리와 같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맥주 500cc는 밥 반 공기와 같은 열량에 해당하죠. 술로 과잉 칼로리를 섭취하고 운동 부족으로 이것이 체내에 축적되어 비만하게 됩니다. 특히 많은 남자들의 특징인 복부 비만은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당뇨병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므로 식이요법과 가벼운 운동에 힘써야 합니다.
여성은 여성 호르몬의 작용으로 남성에 비해 체질적으로 더 살찌기 쉽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과정의 폭발적 체중 증가 경험, 폐경 후 호르몬 변화와 사회적 위축감 등 갱년기 여성의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는 종종 폭식과 거식증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오늘날 지나친 외모 지향주의로 무리한 체중 감량을 강조하여 여성들의 체중 관리는 무질서하고 극단적인 문제점을 낳기도 합니다. 지나친 비만과 무질서한 다이어트 모두 여성의 건강을 해치고 또 다른 스트레스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비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입시 공부를 위한 과다한 영양 섭취, 입시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잦은 간식 등의 식습관과 절대적으로 운동 부족인 생활 습관이 주요 원인이죠. 특히 청소년 비만의 문제점은 빠른 성장 과정이 진행되는 시기에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되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열등감 같은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여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따라서 청소년 비만 관리는 식이요법과 더불어 생활 습관을 바꾸는 행동요법과 자전거 타기 등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자주 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스러운 자녀에게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이고 싶은 부모의 마음. 하지만 이것이 소아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스턴트 식품과 과열량 식품을 선호하는 요즘 어린이들의 식습관과 뛰어놀기보다는 컴퓨터 게임 등으로 운동량이 부족하여 소아비만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계속 성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무조건적인 체중 감량보다는 체지방은 줄이되 성장에 필요한 양분을 섭취하도록 고단백, 고영양식의 식이요법이 중요합니다. 또한 운동은 실증내기 쉬운 아이들에게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율동 있고 즐거운 운동으로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아비만이나 청소년 비만은 성장 후에 성인 비만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성인병 발병률도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더욱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신체 일부의 지방이 축적되는 하체 비만, 상체 비만과 같은 불균형적 비만 형태도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합니다. 상체 비만은 하체에 무리를 주어 정맥류나 관절염을 유발하고요. 또 하체 비만은 여성의 경우에 심리적인 위축감이나 스트레스를 유발해서 또 다른 비만 요인이 되기 쉽다고 하니까요. 자신이 어떤 형의 비만인지 잘 점검해서 그에 적절한 비만 치료를 실시해야 하겠죠. 엄마, 저의 비만은 유전인가요? 너도 날 때부터는 비만이 아니었단다. 온 가족이 텔레토비인 데는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자, 이걸로 점검해보자. 그게 뭐예요? 비만 생활 습관 10개. (1) 당분, 지방질이 많은 고칼로리 음식물 편식. 2. 국을 싫어하고 비벼 먹기를 좋아한다. 3. 식사 시 최대한 편한 자세로 앉아 빨리 먹는다. 4. 식사 시 짜게 먹는 습성. 5. 규칙적인 삼식보다 간식과 인스턴트. 6. 포만감을 느낄 때까지 먹는다. 7. 스트레스는 먹는 것으로 푼다. 8. 식사는 식탁보다 방바닥에서. 9. 먹고 나서 눕거나 편히 쉰다. 10. 문명의 이기를 좋아하고 운동은 구경만. 완전히 우리 얘기네. 왜 우리 가족이 비만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 식습관이 잘못이구나. 그래, 내 잘못이야. 비만은 그 누구의 잘못도 우리의 운명도 아니야. 우선 비만을 잘 치료하고
체중 조절을 잘해야겠다. 그런데 비만은 어떻게 치료하죠? 걱정 마. 이 화면을 잘 보고 있으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을 거야. 텔레토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제가 긴장이 되는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여러분이 알고 싶은 거 제가 열심히 전해드릴게요. 자, 박사님, 최근에 다이어트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서 온갖 치료법이 난무해졌잖아요. 그래서 참 어떤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비만 치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간단하죠. 흔히는 체중을 감량하는 데에만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데요. 사실은 체중을 감량하는 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을 찾는 것, 그리고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중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의 비만 치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무조건 굶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체중 조절은, 진정한 의미의 체중 조절은 평생 할 수 있는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다이어트라는 것은 사실은 잘 먹고 많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사랑하고 즐겁게 사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잘 먹는다는 건 적당한 양을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그리고 맛있게 즐겁게 어울려서 먹는 걸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일상생활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체중만 가지고, 외모만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지 않고 자신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걸 평생 할 수 있는 다이어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음식 섭취의 즐거움을 모두 살리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식이요법을 할 땐 음식을 골고루 먹고 균형 있는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평소보다 적게 먹는 저열량 균형식 식이요법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점진적인 체중 감소를 유도하고 줄인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가장 올바른 식이요법이죠. 현재보다 보통 하루에 500칼로리 정도를 적게 섭취하면 한 달에 2-3kg 정도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500칼로리는 라면 1개, 밥 1공기 반, 짜장면 1그릇 반, 프라이드 치킨 2조각, 치즈버거 1개 반, 도너츠 2개, 피자 2쪽 정도를 먹는 양에 해당하죠. 대개 여성들이 손쉽게 행하는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법은 체중계의 수치만 잠시 내려가는 것일 뿐 오히려 건강만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굶는 경우 이때 빠지는 것은 지방이 아니라 주로 수분이고, 그 외에 근육 속에 들어있는 글리코겐과 비타민, 무기질 등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칼로리를 너무 적게 섭취하면 우울, 피로, 흥분 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본능적인 음식 섭취를 하게 되어 결국 체중이 원상태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저열량 균형식을 섭취하면서 다음의 식이요법 원칙을 지킨다면 성공적인 식이요법이 될 것입니다. 1. 굶지 말고 먹는 다이어트를 선택하세요. 2. 간식을 참고 3끼 식사를 챙겨 드세요. 3. 점심을 많이 먹고 아침 저녁은 소식. 4. 저지방, 저당질, 고단백, 고섬유질의 음식 섭취. 5.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 등은 피하세요. 이제 보니까 저도 잘못된 식습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비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활의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라는 게 어디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활의 결과로 생기니까 중요한 건 체중을 바꾸기 전에 사실은 생활 습관을 바꿔야지만 체중도 줄 수 있고 그 준 체중이 유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저희가 비만 치료 중에 하나인 행동치료나 행동요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동요법으로는 1. 식사를 할 때는 천천히 먹고 신문을 보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2. 양보다 적게 먹는 습관을 들이고 계획에 따라 식사하세요. 3. 한 끼에 몰아서 먹지 않고 잠들기 2시간 전 이내에 식사를 하지 않는 건 상식이죠. 4. 평상시 생활 습관도 개선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나 자동차 등 문명의 이기를 멀리하면서 가능하면 많이 걷고 계단을 이용하세요. 5. 앉아서 할 일도 가급적 서서 합니다. 6. 음식을 먹고 싶을 때는 산보하러 가거나 목욕, 청소 등을 하면서 음식 생각을 잊고 대신할 수 있는 활동을 늘립니다. 살빼기에 성공한 멋진 모습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꿔보세요. 또 먹어? 제일 큰 사이즈야. 살 삐져 나온다. 야, 너도 다리 꼬을 수 있니? 뛰는 게 아니라 굴러오네. 에이, 농담 갖고 뭘 그래? 무심코 던진 돌에도 개구리는 아파요. 맞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주위 사람들의 이렇게 장난스러운 농담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겠군요. 예, 스트레스가 비만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흔히 이제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 자체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음식이나 이런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걸로 풀어나가는 것, 이것이 비만의 커다란 요인이 되고 또 실제 체중을 줄였다 하더라도 또다시 체중을 증가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람이 자기가 갈등을 느끼거나 아니면 불안이 오거나 우울한 것이 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하질 못하고 아주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가 효과가 없게 될 가능성도 높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비만해지면 용모나 자존심의 상실이 생겨서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그 스트레스로 또 먹게 되어 더 비만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해 과식 또는 폭식증이 생기거나 반대로 거식증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나치게 그 날씬함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로 주변에서 비만으로 인해 자주 위축되거나 조롱받는 느낌 등 그 심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는 일이 많아진 것도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너무 많은 것이 강조되어 있죠. 또 비만에 대해서도 편견이 너무 많고요. 실제적으로 비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흔히는 뭐 게으르다, 책임감이 없다, 자기 조절을 못한다, 전혀 이런 증거가 없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보기엔 너무 날씬함이 강조되어 있는 현대사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개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뭐 신체적으로 불만은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만이 있는 자기를 사랑하려는 노력,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신체적으로 나한테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나를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결국 사회의 커다란 흐름에 자기를 맡겨버리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폭식증이나 거식증이 심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네, 전문가의 치료를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이제 몸을 사랑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신체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되는 거겠죠. 내적 가치의 중요성을 자기도 인식을 하고 자기가 신체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마음으로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비만 치료에서 운동의 중요성은 당연하겠죠? 예, 뭐 강조를 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하면은 운동이 가지는 이제 열량 소비 효과, 또 그다음에 운동이 지방질을 근육질로 바꿔주는 그런 효과들, 이런 걸 통해서 체중을 조절해서 유지시켜주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고요. 운동이란 단순하게 이런 체중 조절 효과뿐만 아니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을 하고 나면 뭐 굉장히 자신감도 생기고요. 기분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도 있고 적절하게 경쟁할 수도 있고 이런 다른 아주 심리적인 효과도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다가 운동을 하면은 건강한 효과들이 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만한 환자를
운동을 시키면 실제 체중이 아직 줄어들지 않아도 혈압이나 당뇨들의 이런 지수들은 급격하게 좋아지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다 좋은 건가요? 그렇진 않죠. 뭐 요새 이제 마라톤도 많이 유행하고 그러는데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 뛰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운동은 자기한테 적절하게 맞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적절한 운동이란 어떤 것이냐를 판단하는데 사실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이제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적절한 운동이란 자기가 쉽게 그다음에 꾸준하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적절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운동이든 처음엔 서서히 시작해서 조금씩 강도를 늘려나가는 것. 보통 저희가 이제 강도를 측정할 때 운동을 하면서 숨이 좀 차더라도 옆에 사람과 대화가 가능할 정도, 이 정도 강도가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은 이제 유산소 운동이랑 무산소 운동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우리 흔히가 이제 걷는 거, 뛰는 거,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산소를 많이 써서 열량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산소 운동은 이제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죠. 이 운동은 당장은 체중을 조절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방을 근육으로 전환을 시켜줘서 많은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체중을 조절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소를 위한 운동은 FITT 처방에 따라 계획을 세워 자신에게 맞게 해나가야 합니다. 운동 빈도는 처음엔 일주일에 3회 정도로 시작하여 몸이 적응해감에 따라 5회로 늘려가야 합니다. 운동 강도는 최대 심박수의 60 내지 75%의 범위가 좋습니다. 이 범위의 운동은 심폐계통에 적당한 자극을 주는 것으로 약간 힘든 정도가 좋습니다. 운동 시간은 준비 운동을 15분 정도 한 후 서서히 운동 부하를 증가시켜 20-30분간 본 운동을 하고 본 운동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정리 운동을 15분 정도 해야 합니다. 운동 종류는 활기차고 율동적이며 지속적인 운동이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 조깅, 걷기, 줄넘기, 에어로빅 댄스 등 유산소 운동이 좋으며 빨래, 집안 청소와 같은 생활 속의 활동도 좋은 운동입니다. 이처럼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단순하게 체지방만 소모해가지고 체중을 줄이는 효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커다란 효과는 건강에 대한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만의 문제일 수 있는 당뇨병, 고혈압,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이런 지질 대사 이상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실제적으로 체중이 줄지 않아도 호전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적절한 운동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비만 전문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체력 진단 및 운동 처방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선생님 이외에 또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요법은 요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약물요법은 크게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억제시켜서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 그 다음에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그걸 억제하거나 그래서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작용이죠. 대사를 빠르게 만들어서 열량을 많이 쓰게 해가지고 체중 감소를 나타내는 약물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약물 같은 경우는 사실 비만의 주치료제는 아니고 이미 말씀드렸던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이런 것들과 함께 보조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술요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위절제술과 지방흡입술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위절제술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흔히 많이 행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경우는 이제 아주 심한 비만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건강상으로 지금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다양한 이제 체중 조절 기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 조절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극도 비만 환자들한테 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흡입술은 많이 알려준 대로 국소에 지방을 흡입함으로 인해 갖고 국소 부위의 그런 체중 감량이라고 얘기하긴 그렇고 국소 부위의 크기를 갖다 작게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미적인 그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의미의 체중 감량 효과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비만 치료법을 알아봤는데요. 그 비만 치료는 체중 감소뿐만 아니라 그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해서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식사,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잊지 마세요.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안 되겠어. 사우나라도 가서 빼야지. 이제까지 설명을 듣고서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확실히 더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요즘 다이어트에 대한 상식이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게 많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물을 많이 마시면 살이 찐다. 물을 마시면 체중이 그때는 올라가도 곧 소변으로 배설됩니다. 물과 체중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사우나하면 살이 빠진다. 사우나하면 땀이 나고 체중계의 감소를 볼 순 있죠. 그러나 땀으로 빠진 것은 지방이 아니라 수분. 그건 곧 보충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살이 빠진다. 담배를 피우면 식욕이 감퇴되지만 그러다 금연하면 체내 독소를 배출하면서 이상 식욕 증세로 훨씬 더 먹게 되죠. 처음부터 피우지 않는 게 좋아요. 굶으면 빠진다. 맞는 말이면서 틀리기도 하죠. 한 끼를 굶으면 체내에서 굶는 것에 대비해 미리 체지방 저장량을 늘립니다. 세 끼 모두 식사하세요. 과일은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는다. 과일은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당분도 많습니다. 이 당분이 체내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므로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한 가지만 먹는 다이어트가 좋다. 필요한 영양소를 모두 섭취할 수 없어 컨디션이 나빠지고 체지방이 연소되기 어려운 체질이 됩니다. 식물성 기름은 무조건 좋다. 식물성 기름은 분명히 포화지방산에 비해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합니다. 그러나 칼로리 측면에서는 분명 고칼로리 식품이죠. 기름기는 무조건 좋지 않다. 절대 아니죠. 비타민 A, D, E 등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같이 섭취하게 되는데 우리 신경세포와 뇌세포는 이들 성분이 주로 형성하고 있답니다. 적당한 섭취는 필수겠죠? 부위별 운동으로 그곳의 살을 제거한다.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해도 배만 들어가진 않죠. 배 근육은 발달이 되지만 배만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신을 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모두 어디 갔을까요?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좋은 운동 연습실 보셨어요? 게다가 공짜예요. 적당한 양만큼만.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이죠. 이제부터 저희 가족은 텔레토비 가족이 아니에요. 건강 가족이라고 불러주세요. 자, 이제 비만 탈출을 위한 방법 다 아셨죠? 하지만 실행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없다면 100가지 지식도 무용지물이겠죠. 건강한 생활을 위한 비만 탈출, 이제부터라도 꾸준히 열심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